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간 카메라입니다. 이재명이 도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에 무려 5번 연속으로 불출석을 했고 법원은 더 이상 이재명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업자들의 비리 재판에 이재명이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이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까지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원의 소환에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생각도 못할 일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리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소환에 5차례나 불출석을 했고 이에 법원은 2차례 과태료를 부과했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던 법원이 갑자기 이재명을 더 이상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재판을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는데도 사법부가 법 적용을 거부했다고 법원을 향해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검찰의 반발에 어이없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을 했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증인 출석을 배제한 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것은 법원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이후에 법원이 태도를 바꾼 것이고 이러니 법원이 이재명한테 꼬리를 내렸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증인이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구인이나 감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법원이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재명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법부는 이재명이라는 존재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항복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런 조치를 한 법원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본인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요즘에 맞는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치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사법 절차를 나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법법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아예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재명은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최고의 치적이다. 자신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그동안 떠들어댔으면 당당하게 재판에 나가서 얘기해야죠. 자신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난 잘 모른다라는 말을 법정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법원은 잘 모를 것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뭔가를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온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재명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서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한 말이었는데요. 이재명은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때 이재명은 말과는 다르게 SNS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 30명 정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일이 생깁니다. 열이 받은 이재명은 22대 총선 공천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공천 배제시켜버리며 보복을 해버렸죠. 이게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며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이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복수하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정지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를 넘어 아예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게 가능하게 만들 것이 뻔하죠.
헌법 84조에 있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진행 중인 모든 재판도 다 멈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직 기간 중 새롭게 발생하는 혐의로 기소가 안 된다는 뜻이지 진행 중인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 헌법 조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묻고 있는데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권한이 없다. 그 이유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회피했고 헌법재판소도 형사상 소추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해당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얘기로 답변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사법부 전체가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모든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인 수사에 의해 남용된 공소는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무슨 특별법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다수의석으로 이를 통과시킬 것은 뻔한 것이죠. 또 얼마 전 민주당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형법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죠.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말은 많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말아라.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할 거다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하는 게 민주당이고 이재명입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어 놓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할 겁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좌파에게 넘어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는 민주당 좌파 세력을 견제할 인물이 필요한데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마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에게 한 방을 시원하게 먹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왕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고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면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나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의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좀 오버한 것 같다며 비판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시절 마은혁을 임명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런 임명권은 있다고 속히 임명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역시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이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될 거고 그러면 그때 헌법재판관 2명을 이재명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를 완벽한 좌파 집단으로 만든 다음 국민의힘을 위원정당으로 만들어 해산시킬 계획이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물거품이 될 것 같으니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된다고 가정하고 국민의힘이 해산된다면 단순히 보수 정당의 해산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는 괴멸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일당체제로 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겠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같은 안전장치라도 있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좌파들에 의해 완전히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이재명이 사법리스크 문제에서 최소 5년 동안 도피하려는 계획을 막는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보수 진영은 반드시 하나로 뭉쳐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꼴은 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